파라다이스 하면 역시 카지노를 빼놓을 순 없죠. 매출의 한 75%가 카지노고 호텔이 한 25% 정도? 근데 실제 이익은 대부분 카지노, 특히 그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랑 서울 워커힐, 여기서 거의 다 나온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핵심 지역인 영종도에 작년부터 아주 뭐랄까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잖아요. 아, 인스파이어 리조트요? 네, 바로 인스파이어 리조트죠. 이게 규모가 상당해서 처음엔 다들 파라다이스 좀 힘들겠다 이런 예상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인스파이어 문연 지 벌써 1년 넘었는데 파라다이스가 영종도 내 카지노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더 늘렸다는 거예요. 그 점은 정말 놀랍긴 합니다. 네. 그리고 호텔 쪽 실적 있잖아요. 그 객실당 평균 판매 가격 ADR이라고 하죠. 그리고 객실 점유율 OCC 이것도 인스파이어보다 훨씬 높아요. 계속. 이건 뭐 파라다이스 경쟁력이 진짜 탄탄하다는 거 아주 긍정적인 신호 아닐까요? 물론 지난 1년 동안 경쟁사 공세 속에서 잘 막아낸 거 그건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경쟁사가 바로 옆에 떡하니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계속 부담 요인이라고 봐요. 아,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특히 인스파이어가 초기에 엔터테인먼트 시설 이런 데 집중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카지노 고객 유치에 더 힘을 쏟기 시작하면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수 있거든요. 아직 안심하긴 좀 이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확실히 우위고 저는 더 기대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반기 중국 단체 관광객 재개. 이거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죠. 네, 빠르면 9월 안에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카지노의 일반 대중 고객, 우리가 흔히 매스라고 부르는 그 고객층 있잖아요. 거기가 확 늘어날 수 있고 또 그 단체 관광객에 섞여서 VIP 고객들도 같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벌써 제주공항에 중국인 매스 고객 타겟으로 광고 시작했다는 거 보면 준비도 착실히 하는 것 같아요. 그 중국 단체 관광객 재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뭐랄까 주가나 시장 평가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전적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외부 변수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그렇죠. 재개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요. 또 막상 재개돼도 실제 한국 오는 관광객 수가 기대에 못 미칠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현재 파라다이스 중국인 매스 고객 홀드율, 그러니까 카지노가 고객 돈 잃게 하는 그 비율이 한 10% 후반에서 20% 초반 이 정도 수준인데 단체 관광객이 온다고 이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25%, 30%까지 단기간에 그렇게 확 오를 수 있을까? 이건 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그럼 VIP 고객 증가는 어떻게 보세요? 단체 관광 풀리면 아무래도 같이 좀 늘지 않을까요? VIP 고객 증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체 관광 재개 여부나 아니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무비자 입국 같은 그런 불확실한 변수에 크게 좌우되거든요.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외부 변수에 대한 취약성은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실제로 올해 1분기 부산 사업장 실적 부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국내 정치 이슈 같은 예상 못한 외부 요인 때문이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외부 변수에 실적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산 실적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1분기는 신관 리노베이션 영향도 있었고 좀 주춤했지만 5월 중순부터는 그 이슈들 다 해소되면서 확실히 회복세 보여서 2분기 실적은 괜찮을 거다. 시장 기대치 정도는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현재 실적도 실적이지만 미래 성장 동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바로 서울 장충동에 짓고 있는 6성급 호텔. 그 5,500억 투자하는 거요? 네, 5,500억 원. 2028년 말 오픈 예정인데 이게 완공되면 진짜 우리나라에 없던 최고급 럭셔리 호텔이잖아요. 파라다이스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6성급 호텔 5,500억 원. 투자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성공하면 더할 례 없이 좋겠지만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 호텔 예상 객실 점유율 OCC가 50%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50%요? 네. 그리고 객실 평균 단가 ADR을 150만 원, 성수기엔 200만 원 이상으로 접는다는데 글쎄요. 과연 국내외 시장에서 이런 초고가 호텔 수요가 꾸준히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목표로 한다는 영업이익률 10% 초반 달성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근데 객실 단가 2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미슐랭 3스타 셰프 레스토랑도 유치하고 정말 세계 최고 수준 시설과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호텔이 아니라 마카오에서 막 수십억씩 쓰는 최상의 VIP 고객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유치해서 바로 옆에 워커힐 카지노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는 그런 큰 그림까지 그리고 있더라고요. 전략은 그렇군요. 네. 게다가 이 엄청난 투자 자금 대부분을 3% 중반대 낮은 고정금리로 이미 확보했대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좀 비싼 이자 부담은 줄여나가고 있어서 재무적인 부담도 생각보다 잘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예요. 최고급 시설, 서비스로 브랜드 이미지 높이고 VIP 유치한다. 뭐 좋은 전략이긴 한데 호텔 자체에 카지노가 없다는 건 분명 약점입니다. VIP 고객들을 호텔에서 워크힐 카지노까지 일부러 이동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아, 그건 그렇네요. 그리고 2028년 말 완공까지 아직 시간이 꽤 남았어요. 3년 이상 남았는데 그 사이에 뭐 거시경제 상황이나 경쟁 환경,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위험 부담도 크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 초호화 전략이 그냥 과잉 투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우려되는 지점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현재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 무난히 맞출 것 같고 또 인스파이어하고 경쟁에서도 잘하고 있고 하반기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고 잔충동 호텔로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상승까지 생각하면 파라다이스 미래는 여전히 좀 밝게 볼 여지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파라다이스는 첫째, 중국 관광객이라는 외부 변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 둘째, 인스파이어와의 경쟁이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부담감. 그리고 셋째, 장충동 호텔이라는 이 대규모 투자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이런 주요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회 요인도 물론 있지만 이런 잠재적 위험들도 신중하게 고려해야겠죠. 네, 오늘은 파라다이스를 둘러싼 이 밝은 기대와 또 그 뒤에 숨겨진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시각으로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될 수 있는데 동시에 5,500억 원이 하는 정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초호화 호텔 건설, 이런 큰 승부수를 던진 파라다이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파라다이스의 이런 행보가 정말 탄탄한 경쟁력과 미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혹시 모든 계획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다소 과도한 낙관론에 기반한 위험한 베팅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